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시골 할머니 한 분이 숨기고 있던 놀라운 비밀과 그 비밀이 한 가족을 완전히 바꾼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 김순덕 할머니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75세의 이 할머니는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낡은 한옥에서 혼자 살면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여느 시골 할머니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분을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눈빛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의 하루는 작은 긴장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서 낡은 장롱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장롱을 조심스럽게 열어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죠. 그 봉투에서는 두꺼운 인감 도장이 찍힌 증서들이 언뜻 보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들여다보시다가 이내 다시 감추십니다. 오늘도 별일 없기를. 우리 손주만 무사히 잘 지내면 됐지. 할머니의 이런 혼잣말이 매일 아침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도대체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봉투를 확인하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은 조금 후에 놀라운 반전과 함께 밝혀집니다. 할머니는 그 후 평범한 하루를 보내십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홀로 식사를 하시죠. 겉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가족들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하셨죠. 사람들은 할머니가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40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을 해오고 계셨던 거예요. 매달 받는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땅을 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땅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땅을 사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도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주식을 할머니가 혼자서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하신 거죠. 40년 동안 이런 일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오셨던 겁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이건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거든요. 할머니가 이런 비밀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돈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 가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하셨을까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시골길로 들어와 먼지를 일으키며 할머니 집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할머니의 아들 태수 씨, 며느리 영희 씨, 그리고 22살 대학생 손자 민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효도 방문이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이번에는 좀 오래 있을 생각입니다. 아들 태수 씨가 거칠게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영희 씨의 반응은 달랐어요. 하루 이틀만 있자. 공기도 탁하네. 이렇게 작게 중얼거렸거든요.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나요? 이들의 방문 목적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손자 민수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밝게 달려와서 할머니를 안는 모습이 정말 진심으로 보였어요. 오냐, 우리 착한 손주 왔구나. 공부는 힘들지 않니? 할머니도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죠. 점심 식사 후 할머니와 민수는 함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밭두렁에서 둘이 함께 채소를 따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할머니, 제가 대학 졸업하면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마음만으로도 할미는 든든하구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이 순간 할머니는 손자의 눈 속에서 자신이 지켜온 삶의 이유를 보셨습니다. 오래전 숨겨둔 막대한 재산보다 더 큰 보물이 바로 이 아이의 진심이라는 걸 느끼셨던 거죠. 한편 집에서는 아들 부부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아들과 며느리는 은근히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도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집도 낡았는데 팔고 도시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땅도 요즘 값이 꽤 나간다던데. 며느리가 맞장구 쳤어요. 여러분, 이제 이들의 진짜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하죠?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하자꾸나. 밥이나 먹자. 하지만 할머니의 조용한 미소 뒤에서 오래 숨겨온 진짜 비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어두워진 마당에 반딧불이가 몇 마리 떠다녔습니다. 이 평온한 풍경 속에 모두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날 때 이 가족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등잔불 아래에서 다시 그 낡은 봉투를 꺼내 보셨어요. 저 아이만 괜찮으면 됐다. 하지만 저 둘이 가만두지 않겠지. 할머니의 눈가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틈 너머로 며느리가 그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빛에 미묘한 탐욕이 번쩍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태수 씨는 혼자서 마을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혹시 상속 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 변호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고객님, 본인 동의 없이 재산 내역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들의 입꼬리가 굳어지며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어요. 역시 쉬운 일이 아니야. 한편 손자 민수는 시골 아이들과 함께 마을 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책을 정리하고 할머니를 위해 직접 딴 들꽃을 작은 병에 꽂아서 준비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방에 두세요. 향기가 좋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쁘게.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손주의 작은 배려가 할머니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재산보다 귀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죠.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는 부엌에서 은밀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장 어머니 재산 내역을 알아야 해. 이러다가는 다 놓치겠어. 아들이 낮게 속삭였어요. 그 봉투. 어젯밤에 봤어. 장롱 속에 뭔가 있더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오늘 밤 확인해보자. 둘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이 잠든 것 같을 때 며느리가 살금살금 할머니 방으로 다가갔어요. 장롱 앞에 서서 서랍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불쑥 밝아졌어요. 뭘 찾는 거니? 할머니가 등 뒤에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며느리는 흠칫 놀라며 뒤돌아섰어요. 아, 어머니 그저 옷을. 할머니는 한참을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선 옷보다 귀한 게 무엇인지 곧 알게 되겠지.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이 없었어요. 손주는 어제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밭에 가요?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신 뒤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래 감춰온 진실이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늘이 붉게 물드는 저녁, 멀리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
할머니의 결심이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의 운명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족들을 마루로 불러 모으셨어요. 오늘은 너희와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손주는 무슨 일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이 이제는 빛을 볼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유언 집행을 맡은 이정호 변호사입니다. 아들의 눈이 순간 크게 커졌어요. 유언이라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깊은 결의가 깃들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자 낡은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공장 근처에서 일하던 모습이었어요. 어르신의 과거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했던 시절 할머니는 평생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땅을 사고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단 한 사람에게만 남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놀라움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어르신은 40년 전부터 조금씩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농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주택용지, 상업용지까지 구매하셨죠.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도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같은 우량주들을 꾸준히 매수하셨어요.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어르신 명의의 재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토지 자산 10억 원, 주식 자산 5억 원, 예금 3억 원. 잠시 멈춘 후 변호사가 최종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총 18억 원입니다. 마루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18억 원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18억 원입니다.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검소한 할머니가 18억 원을 가지고 계셨다니. 손자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들고 차분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유언의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 김순덕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작성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마루 안에 울려 퍼졌어요. 본인은 생전에 모은 모든 재산, 토지와 금융자산 일체를 손주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순간 마루 안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며느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너희가 지난 세월 보여준 마음을 나는 다 보았다.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길 바란다.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변호사에게 항의했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하며 어르신의 뜻을 온전히 반영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손주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왜 저에게? 할머니는 손주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너는 할미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지. 그 마음이 내게는 세상 어떤 재산보다 값졌단다.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로만 봤어.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지만 궁금해했지.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전화로 변호사한테 내 재산을 알아보려 한 것도 알고 어젯밤에 내 방을 뒤진 것도 다 알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 진짜 할머니를 사랑해줬거든. 할머니가 민수를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꽃도 따다주고 밭일도 도와주고 할머니가 혼자 있으면 걱정해주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진심과 사랑은 평생 남는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이 마음을 지켜가길 바란다. 손주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어요. 진정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사람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마당에 서 있는 할머니와 손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며 세상에 오래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음을 알렸어요. 그날 이후 이 집안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변한 것은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남은 사랑의 가치였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집 안마루에는 한결 부드러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도우며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유언 발표 후 처음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그 마음을 다독여줬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밥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학교에서 손자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졸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가는 책임이야.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준 토지의 일부를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저녁 무렵 아들과 할머니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 욕심만 보였나 봅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지금부터란다. 할머니가 다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앞으로는 가족으로서 더 곁에서 함께 할게요. 손주가 장학재단 설립 소식을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산은 흩어져도 사랑의 씨앗은 더욱 단단히 뿌리내렸어요. 마당 한쪽 할머니가 심어